또 아는 형이 막 전화 왔는데 하나원 있을 때 아 뭐 거기 하나원에 뭐 여자친구 만나지 말라. 예. 응 굳이 응, 만나서 그럴 필요 없고 여기 서울에 나오면 그 소녀시대 같은 여자들이 디글디글하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쟁이.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기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화기를 접하지 네. 못했었죠.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선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통화가 된다고. 다른 사람이랑 통화가 된다고? 이것도 신기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울 인터뷰의 한유미입니다. 오늘은 김상훈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 함경북도 해령에서 살다가 온 김상훈입니다. 해령에서 온 분들을 제가 네.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해령에서 그러면은 쭉 사셨어요? 고향은 해령은 아니고 함경남도 함흥. 함흥. 네. 어머, 제가 또 북청이지 않습니까? 반가워요. 같은 함경남도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옷 색깔도 또 이렇게 핑크색으로 네. 함경남도 맞춘 것처럼. 단결. 네, 단결. 네, 언제 탈북을 하셨어요? 2009년도에 탈북을 해서 2009년도 11월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탈북해서 바로 이렇게 직행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거의 2개월 정도 중국에 잠깐 머물다가 그해 바로 왔습니다. 제가 근데 알기로는 노래를 잘한다고. 노래요? 예, 제가 또 들어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부터 이제 음악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잠깐 한때 날라리 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북한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날라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맴매 그러고 노래라 그러고 날라리라 그러죠. 예. 좀 그러면 북한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북한에서는 성악을 주로 하죠. 그렇죠. 북한 뭐 주차 창법 해가지고 그렇죠. 모든 똑같은 스타일로 부르잖아요. 예, 예. 다 여기서 말하면 클래식 뭐 성악. 네, 네.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 발성법으로 배우고요. 그 북한에서 여기-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북한에서 좀 하다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내가 갈 길은 탈북이다. 라고 이제 사장 전향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김일성 장군만 심한 노래 부르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북한에서는 사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게 노래 예술인들을 혁명의 뭐 선봉자 뭐 이래가지고 네. 좀 약간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술인들한테 맞아요. 대우도 그래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좀 성악이나 서클 활동 같은 것들 좀 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모님의 권유도 있고 또 북한에서 또 괜찮은 진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좀 배우려고 했었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별로 저의 취향과는 좀 떨어진 길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러면은 했죠. 보통 북한에서 서클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그 맞아요. 예술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배우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꽤 네. 집이 좀 잘 살았나 봐요. 저희 꽤 살진 않았고 그래도 평타 정도? 평타는 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탈북하게 되셨어요? 탈북은 제가 북한에서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성악 전공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쭉 있다 보니까 약간 예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더 외부에 대한 그런 거에 좀 더 민감한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에 좀 더 빠르고. 그렇죠. 네, 뭐 남한 노래, 케이팝 이런 노래들도 간간히 친구들 통해서도 많이 듣고. 아, 그랬어요? 네. 북한에 있을 때. 그랬죠. 그리고 또 노래 저희 성악 전공이 또 성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애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테이프를 주로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프를 막 다 복사하면서 그냥 친구들한테서 복사해서 듣고 이러면서 약간 좀 더 나만에 대한 그런 동경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주로 한국 노래를 어떤 노래를 들으셨어요 그때? 그때 저희 있을 때 유행했던 게 이등병의 편지, 나는 나비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누구나 다 흔하게 불렀던 노래들이고 네. 그 외에도 뭐 트로트 노래들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무조건이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것도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네. 이 노래. 트로트도 꽤 그 테이프가 많이 돌았어요. 아니, 네. 저도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음악을 하면서 그런 한류 들으면서 탈북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그게 뭐 결정적인 계기라기보다는 이게 쭉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외부에 대한 관심, 동경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렇죠. 이게 점차적으로 그런 게 이제 마음의 싹이 쭉 이렇게 커지면서 자란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쭉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성악을 해서 예. 저희 집에 그렇다고 토대가 좋아서 어떤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없지. 그런 것도 딱히 보이지 않고 그래서 네. 어떤 계기가 있긴 했죠.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 한류의 영향이 컸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왔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한국에 오면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좀 많이 돌고 그런데 어땠어요? 적응할 때? 적응할 때 음.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나만 드라마를 그래 순풍산부인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섭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드라마랑 현실에서 생활에서의 그 대화는 또 틀린 것 같더라고요. 야, 다르죠. 네. 이게 분명히 얘기 상대는 뭐라고 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치는 게 잘 안 된다고 할까? 그러니까 자꾸 움츠러 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몇 년 동안은 좀 약간 항상 좀 약간 주눅이 들어서 그러니까 말투 때문에. 네, 말투도 다르고 네. 그리고 상대가 얘기하는 것도 잘 못 듣고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의 반응도 정말 시원치 않고 하니까 서로 소통이 괜히, 안 되는 거죠. 괜히 약간 소침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잘 적응을 해 나가는 건데 맞아요. 그 단계에서 멈춰져가지고 계속 움츠러들고 하다 보면은 참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말투가 특히 남성분들은 말투를 이렇게 못 고치거든요, 잘. 근데 굉장히 그냥 서울 말씨예요. 저는 얼마 전에 처음 봤을 때 그냥 한국 분이구나라고 봤었는데 어떻게 그 말투를 싹 다 그냥 뒤집어 엎었어요? 말투는 저 아직 많이 못 고쳤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완전히 다 고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가족들도 이제는 여기 좀 있다 보니까 네. 가족이나 또 주변에 북한에 온 친구나 계속 또 교류하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북한의 그 말투들은 계속 남아 있어요. 아예 진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 안 하고 아예 오로지 이제 서울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면 이제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고향 사람들도 보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친구 맞아. 찾게 되고 막 술 친구도 북한에서 온 친구들하고 계속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안 고쳐지죠, 그런 것들은. 그렇지. 조금 고쳐지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고친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그래서 진짜 한 5년 됐는데도 거의 한국 말투 너무 이렇게 세니까 악센트가 그 학원을 끊었었어요. 그 뭐 사투리 서울말씨 교정해주고 뭐 이런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원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너도 같이 다니래 그러죠. 나는 좀 괜찮으니까 너나 좀 빨리 고치라고. 너 지금 뭐해 5년 됐는데 빨리 고쳐야지. 좀 그러면서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류를 통해서 그 싹이 터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 한국 드라마, 음악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북한에서 들었던 그 한국 노래랑 한국에서 들은 한국 노래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세대차가 느껴지죠. 그렇죠. 거기 와서는 제가 성인이 됐고 또 대학교도 다니기도 했지만 또 계속 이게 세대가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빨라요. 네. 막 뭐 1년 전에 뭐 아이돌 한참 떴던 것도 뭐 한두 해 지나가면 또 새로운 그룹이 또 탄생하고 또 뭐 트렌드 또 다른 트렌드로 이어져 가고 하니까 그런 거 진짜 그런 거 봤을 때는 문화를 되게 빠르게 선도하는 그렇지. 문화. 맞아요. 북한은 70년대나 네. 지금 2000년대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치, 똑같잖아요. 맞아요. 네, 똑같이 네. 뭐 본 겨울에 보고 명륜 27일 소년장수 영화도 보고.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예. 그리고 오히려 심지어 그때 80년대 뭐 이때 나온 노래가 더 듣기 좋아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땐 테이프로 한류를 들었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테이프가 아니라 직접 TV로 보잖아. 가수들을. 어땠어요? 근데 그냥 사실 북한에서는 테이프나 저희가 오기 전에 그래도 MP3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MP3 진짜 드물게 친구들 중에 뭐 한두 명 이렇게 MP3가 있고 뭐 MP3가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보곤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MP3 있어가지고 주로 돌리는 것들 보면 이제 아이돌 이런 노래보다는 네. 트로트나 발라드 일부 그냥 북한에서 도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제가 아는 거는 그래서 늘 듣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처음에 한국에 딱 왔을 때 이런 아이돌 공연을 보잖아요. 예. TV로. 처음에 딱 TV로 봤을 때 다 눈이 그냥 뒤집어졌죠. 와 저렇게 멋있게 살아 이쁜 그 소녀시대 한참 잘 나갈 카라 맞아요. 네, 카라 소녀시대 네. 이럴 때 엄청 뜨고 잘 나갈 때였었거든요. 예, 예. 2009년 2010년도 이럴 네, 때 네. 그때 2010년도 때 소녀시대가 초콜릿폰 아, LG 초콜릿폰. 네, 네모난 거. 네, 이거 그 슬라이드. 슬라이드 아니에요. 그냥 초콜릿폰 LG에서 만들어졌던 아, 맞다. 거의 스마트 터치식인데 터치폰. 그때는 다 뭐 슬라이드 뭐 폴더본 폴더, 이런 예. 거 쓸 때였는데 예. 그때 처음으로 전면 터치식인 터치. 폰이 딱 나왔는데 네. 소녀시대가 너무 그때 엄청 막 진짜 유명했죠. 유명하고 9명이. 뭐 예.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뭐, 남자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막 예.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진짜 TV 그 하나원에 있을 때 남자들이 그 토요일인가 뭐 가요 그런 무대 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 예. 그때 뭐 진짜 스포츠보다 그걸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못 봤는데 한국에 와서 화면을 통해서 아이돌을 보고 이 소녀시대를 보고 눈이 뒤집힌 거지. 와 진짜 뒤집어졌지. 너무 예쁜 아가씨들이. 그 옷차림을 보고 놀라지는 않았어요? 옷차림이 다 핫팬티죠. 예, 예, 핫팬츠. 예. 그런 거 갖고 뭐 이렇게 뭐 하니까 사실 북한에서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남한 노래 가끔 뭐 아이돌 노래도 듣긴 했겠지만 들었을 뿐이지. 실제 이렇게 이쁜 애들이 나와서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드라마는 봤어도. 예. 그러니까 눈이 뭐 즐거웠겠네요. 네, 엄청 즐겁고 뭐. 네. 그 진짜. 순간만큼은 달복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으셨어요? 아 진짜 처음에 저는 오해했던 게 예. 그 소녀시대 자체도 뭐 멤버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뭐 카라도 있고 무슨 그룹도 있고 막 어.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얼굴도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또 아는 형이 막 전화 왔는데 하나원 있을 때 아 뭐 거기 하나원에 뭐 여자친구 만나지 말라. 예. 굳이 만나서 그럴 필요 없고 여기 서울에 나오면 그 소녀시대 같은 여자들이 디글디글하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쟁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꿀꿀지 참고 진짜 나 좋다고 조줄 따리던 그 소녀들을 다 물리치고 소녀시대를 만날 거라고. 소녀시대 만나겠다고 예. 딱 그냥 1년 동안 진짜 헤매고 다녔죠. 예. 예. 야, 순박하다. 근데 진짜 근데 이쁘긴 합대다. 예, 이쁘긴 한데 못 만났어요. 예, 이쁘긴 하던데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차려지는 소녀시대는 없었던 거죠. 아, 진짜. 그래서, 일단 하나원 있을 때도 그 소녀시대나 이렇게 아이돌을 북한에서 못 보던 사람을 봐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한국 가수들을 봐가지고, 정말 눈이 뒤집힐 정도로 깜짝 놀랐잖아요. 네, 깜짝 놀랐죠. 사회에 딱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웠던 것도 있고, 신기하고 좋았고, 뭐 처음 경험하는 그런 첫 경험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 경험한 것들이 대부분이죠. 예, 기존에 북한에서 바라보던 시선이 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제 벽을 바라봤다면 여기서는 모든 게 열려 있으니까 처음에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인터넷에서 내가 세계의 사람들하고 다 컨택할 수 있다는 걸 놀랐어요. 아,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안 믿겨지더라고요. 인터넷 하나원에서 교육받을 때는 그냥 네. 딱 무슨 인터넷 뭐 네이버 있고 뭐 다음이 다음, 있고 뭐 예. 여기서 뭐 관심 있는 것들을 찾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예. 되게 신기하네 뭐 이 정도였지.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고 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도 화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막 예전에는 카카오톡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맞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쓰잖아요, 저희가. 예, 예.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메신저가 있어요. 그 요즘에 무슨 메신저 라이브인가?
뭐 있어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버디 막 이런 게 깔려져 있던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저는 막 찾았거든요. 막 예. 다니면서 영어 막 안 되는 영어 막 하면서 네이트원. 하고 네이트원인가? 네이트원은 우리나라 거고, 예. 네, 그건 아니었어요. 외국 거가 있었어요. 외국 거, 그러니까 어머. 윈도우즈에 이게 깔려 있는 거.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막 하다가 그리고 나서부터는 완전 또 바뀌기 시작한 게 페이스북. 네. 맞아요.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 이제 연결돼서 소통하는 아, 게.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거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터넷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짠가? 되나? 네. 이러면서 그게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제가 처음에 와서 빨리 좀 돈을 벌고 돈이 필요하니까 예. 다 아시겠지만 나와서 그 생계비 정착금 지원해 주잖아요. 예, 맞아요. 정착금 하나 딱 수료했을 때 정착금이 1인당 뭐 300만 300에서 원, 한 예. 400 정도 그 사이인데 예. 그거 딱 하나 나오니까 그 중간 대리운 브로커가 있잖아요. 브로커가 딱 하나 그 정문 밖에서 딱 나와서 바로 은행 ATM기에 가서 이제 다 꺼내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을 저희는 사실 뭣도 모르죠. 이제 정착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았는데 그냥 ATM기 이런 것도 처음 보았는데 거기서 돈이 호박 나오고 그거 다 가져가고 이러니까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 막 찾았어요. 예. 막 저는 근데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찾는 것도 잘 모르고 그렇죠. 모르죠. 막 다녔어요. 주변에 예. 동네 주변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다가 PC방이 많더라고요. PC방이라는 게 뭐지 하고 그렇죠. 막 그 모집한다고 써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사는데 예. 이거 좀 일 할 수 있냐 했더니 괜찮더라고. 야간 시간 괜찮냐고. 야간 시간 괜찮다고 해서 야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아니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PC방에 취직을 하신 거예요? 네, 컴퓨터도 모르고 아르바이트 취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네. 어머 대단하다. 진짜 어려웠어 근데. 가장 어려웠을 그러니까 제가 것 여기 같아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거 맨 처음에 시작했던 일이 사실 PC방 알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사장님은 아닌데 그 사장님의 뭐 친척 조카가 운영을 하는 사장님의 조카가 운영을 하는데 그게 낮에는 그 조카가 하고 저녁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맡아서 이어서 하는데 네. 밤에 다 끝나고 와서 이제 보잖아요. 이제 네. 점검을 쫙 하는데 청소 그리고 뭐 컴퓨터 상태 주변 책상에 있는 거 모두 이제 정돈 상태를 체크를 해요. 아침에 체크를 와서. 하고. 예. 그 일주일 하고 그만둔 이유가 진짜 저랑 나이가 또 같더라고. 똑같더라고 그 친구가. 근데 엄청 꼼꼼한 거예요 사람이. 진짜 북한에서 뭐 2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꼼꼼한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와 진짜 한국에 좀 같은 또래인데 저렇게 사람이 좀탱일 수가 있나. 엄청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네. 사장이 딱 봤을 때도 진짜 일을 잘하고 꼼꼼하잖아요. 예. 저렇게 일하는 게 맞는데 제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좀탱이 해가지고 사람이 하면서 내가 속으로 막 불만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거 못하겠다.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죠. 예. 그 낮에 일하시는 분 그분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나랑. 너무 힘들다라고. 네. 일주일 만에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야, 아니 근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PC방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그 용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이제 어디 이게 그 뭐 하나센터 지금 그때 하나센터 있었어요? 하나센터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인도 아래 이렇게 찾아다니고 직업을 찾아주고 이러는데 혼자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나왔을 때 아까 은행 얘기를 잠깐 해서 그런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거나 입금하거나 그 기계 다룰 때는 잘 하셨어요? 그 ATM 기계? 잘 못했죠. 보는 게 뭐 이체 이런 말도 사실 낯설고. 그쵸. 이체 이런 말 안 써봤잖아요. 은행을 안 갔으니까. 뭐 송금 이런 거는 뭐 대충 뭐 한자어니까 그냥 대충 이해는 하는데 약간 한자어 용어 자체가 다 낯선 거예요. 외래어뿐 아니라 사실은 한자어 자체가 낯설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 신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금융, 경제 용어들 북한에서는 맞아. 다 쓰지 않는 그렇죠. 그런 용어들이니까 ATM기 가서도 많이 버벅거리죠. 남들은 그냥 2분이면 해결됐고 한 20분은 앉아서 헤매다가 나오고 뒤에서 욕하고
뭐하냐고. 네. 어떤 분들은 ATM 기기에서 말이 나오거나 네. 저 같은 경우는 ATM 기기에서 돈이 나올 때 3만 원을 뽑는데 따다다다다다다 소리 나가지고 당황했는데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돈이요? 네. 돈 세는구나, 누군가 세는구나라고는 알았죠. 그 네. 안에 기계가 세는지 누군가가. 네. 누군가 돈 세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면은 다 이렇게 당황하고 네. 신기한 맞아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PC방에서 일했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 뭐 5년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단한 게 대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북한에서 네. 금방 와가지고.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게 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인재를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인재에 부합하려면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그 부합하는 능력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취업하고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저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진짜 들어오고 나서도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년 동안 진짜 쉽지가 않았고 또 회사 생활 적응하는데도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 소개로 들어가거나? 시험을 그렇죠. 공채 시험을 통해서 들어갔죠. 공채 네.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셨어요. 오, 정말 너무 대단해요. 어때요? 지금은 이제 그 직장에서 만족하고 계세요? 직장 생활 100% 만족하는 사람은 뭐 없을 것 같고요. 예, 어디나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을 통해서 그 회사 생활에서 그 인생의 한 비중을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내느냐 아니면 그 회사 생활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서 한 계단 내 인생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누리려면 더 노력을 해서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죠. 역시 네,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달라요. 한국에 정말 내가 자랐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예요? 한국에 자랐다라고 느껴졌을 때 네. 그거야 해외여행이 아니겠습니까?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해외여행 저는 뭐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못했고 중국하고 미국, 태국, 필리핀 이렇게 다녀봤어요. 이야, 많이 가셨네요. 저는 못 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유만 되면 뭐 세계도 다 나가고는 싶긴 하죠. 네. 그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잘했다, 탈북을 잘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여건이 생겨서 여행 가는 게. 한국의 여건의 파워가 또 세계 최고잖아요. 예. 그 여건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그게 그렇다고 경제적인 거에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한국에서 벌어서 세계도 여행 다니고 그쵸. 많은 경험을 맞아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돈을 버는 게 그런 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한국 여권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여권이라는 거를 몰랐었거든요. 여권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사실. 네. 어땠어요? 한국에 오니까 여권이라는 게 생겼다. 내가 이랬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여권이 생겼을 때 여권은 제가 만들었던 게 대학교 때 어학연수 때문에 처음 만들었었어요. 대학을 한국에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그렇죠. 다시 대학교를 1학년부터 신입으로 들어와서 졸업을 했죠. 그래서 그때 어학연수 가면서 여권이라는 게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여권만 있으면 다 세상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어학연수 가는 거여서 비자는 발급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권 발급받고 비자까지 받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 어머니가 또 외국에 한번 나가려고 중국에 한번 나가시려고 뭐 여권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한번 있었었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북한에서는 비자 한번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막 1년, 2년 막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것도 뭐 상당한 내모를 써야 그렇죠. 그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 여권 발급받고 비자까지 하는데 며칠 안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나 감탄을 했죠. 맞아요. 네. 이게 한국에서 저는 북한에서는 여권 자체를 몰랐으니까 한국에서 여권이라는 게 딱 생겨서 이 여권 가지고 뭐 어디든지 이렇게 나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나가면 돼. 놀러.
뭐 구경하러 여행 그렇죠. 다닐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반신반의 저는 사실 했었어요. 진짜? 막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의 그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제 더 하고 싶거나 내가 또 이거 외에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게 있을까요? 도전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직까지 좀 한이 안 풀리는 게 있는데 예. 한국에 가지고 미국에 한번 연수를 가고 싶은데 예. 어학 연수, 미국. 어학 연수든 아니면 뭐 교육 프로그램이든 예, 예. 어떤 인턴이든 예.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한번 어떤 활동이 됐든 음. 간에 한번 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뭐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야, 꿈이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다른 저 같은 저는 저는 제 가게를 더 조금 해가지고 뭐 이래요 하는데 또 미국의 어학 연수를 가서 또 다른 거에 어떤 꿈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공부도 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노력을 해서 힘들게 노력형. 네, 노력을 해야 뭔가 조금 좀 남들만큼 따라갈까 말까 정도라 힘들어요. 그래도 북한에서 10대까지 다 북한에 있었잖아요. 20대 때 20대까지, 예, 예. 20대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20대에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도 북한이 뭐 이런 게 뭐 김정은이 나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았던 추억이라든가 네. 그런 거는 있을까요? 북한에 있을 때 좋았던 추억 하면 어렸을 때는 사실은 다 물론 가정이 깨지고 힘들게 꽃제비로 살아갔던 친구들도 많았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렸을 때의 학창 시절, 어린 시절 쭉 그 힘든 상황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상황을 다 떠나서 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아버지 품에 있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가족이랑 그때가 그래도 제일 근심 걱정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죠? 어린 시절 저는 뭐 성악도 뭐 서클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도 뭐 도시락 뭐 어머니가 이렇게 사주면 나가서 막 그 애들끼리 같이 활동하고 이랬던 것들이 네. 되게 그 기분이 좋았던 좋은 추억이죠. 그런 추억이 상당히 그래도 많았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한국에서도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돈을 벌어가지고 해외 여행을 전 세계적으로 누비고 다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랑은 또 이제 저랑은 조금 친한 동생인데 어떻게 탈북했는지 또 한국에 와서 뭐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탈북한 지 6년 됐고요. 이름은 전영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북한의 고향이 어디예요? 북한 회령이요. 해령? 네. 해령은 내가 알기로는 되게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죠. 김정수 고향이 있는 곳이죠. 네. 그리고 또 미인이 많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쁜가요? 예뻐요, 예뻐. 죄송합니다. 저는 파를천이라고 해가지고 김정숙이 뭐 어릴 때 두만강을 건널 때 건넜던 뭐 강이라고 해가지고 파를천이라고 했는데 그 강 하나 넣고 바로 건너면 김정숙 고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서는 김정숙 고향이어가지고 유명한 곳이 해령이잖아요.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노동자였다가 농장원이 됐어요. 원래 노동자였다가 농장원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농장원이 되기는 쉽죠.
그렇죠. 네, 예. 농장원에서 이제 노동자가 될 수는 없는데, 음. 노동자에서 이제 농장원이 되기는 쉬워요. 근데 어떻게 노동자에서 농장원, 보통은 농장원에서 노동자로 되기를 원하지, 그죠. 농장원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북한에서는. 근데 어떻게 노동자에서 농장원 됐다는 거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좀 이제 이제 개인적 사정이 있기는 했었는데, 그냥 어렸죠. 어렸다. 어렸죠. 17, 18. 학교 졸업하고. 네, 학교 졸업. 그러니까, 원래 좀 저는 사회생활을 일찍 했어요. 16살 때 이제 좀 그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요? 네, 기숙사 생활을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저희 아빠의, 그러니까 그냥 아빠가 아니고 사돈 쪽 소개로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이제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근데 어차피 저쪽은 저희 혜령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다 농사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해도 뭐 공장처럼 뭘 돌리거나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공장인데 그 공장 자체가 이제 간장, 뭐 기름 이런 쪽을 생산하는 이제 공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재료를 대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공장이 따로 있고 본 공장이 있고 그 재료를 대는 이제 그 반이라고 해야 되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공장에다 재료를 대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쪽에서 농사를 지었죠. 그럼 농사를 짓다가 그러면은 몇 살에 탈북을 하셨어요? 저는 21살, 12년도에 탈북했어요. 21살에? 그래서 네. 지금 지금 되게 21년이니까 되게 일찍 탈북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농장에서 일하다가 좀 탈북하게 된 사연은 왜 탈북하게 됐어요? 사연도 그것도 이제 제가 엄마랑 조금 이제 막 티격태격하다가 그냥 고향에 있을 때 탈북 쪽으로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한 적도 없고 중국 쪽으로 이제 뭐 호기심도 없었고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잘 사는구나. 이 한국 정도? 드라마? 네, 중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를 그때 보셨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은 아예 없었다가 엄마랑 다투고 제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렇지, 가출. 저도 가출해서 탈북을 했잖아요. 그래요? 저는 네, 엄마랑 좀 자주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돌격대? 예.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출해서 제가 어디 갈 데는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찜질방이 있길 하나 뭐 이제 이런 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11년도에 김정일이 죽고 이제 11년대 김정은이 막 됐을 당시에 뭐 그때 당시에 뭐 해령 쪽인가 아무튼 어디 쪽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북부철길 돌격대라는 게 이제 생겼었어요. 그게 해령에? 아니요. 전국으로 이렇게 돌격대 모집한 건가? 그러니까 네, 그죠. 예. 생기기는 스타트는 저희 양강도였어요. 양강도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서울에서부터 뭐 어디 막 부산까지 이제 철길에 이제 동굴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여기처럼 뭐 매끈하게 다 이렇게 된 게 저쪽은 막 이렇게 그렇죠. 심하잖아요. 네. 형광등도 없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돌 같은 거 그냥 깎아서 그냥 동굴 이렇게 만든 그 자체였는데 김정은이 지나가야 되니까 돌이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하는 공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청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북부철길 돌격대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강제로 그냥 전국적인 이제 이런 청년 동맹이라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거기서 한 명씩 무조건 다 거기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북부철길 돌격대를. 그러면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어머니랑 계속 트러블이 생겨서 탈북하기 전에 돌격대로 지원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나와서 네. 그때 사연이 되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했던 게 저쪽은 막 단속하잖아요. 단속하죠. 이제 바지 너무 딱 붙는 바지라든가 이렇게 나팔 바지 같은 것도 못 입게 했었거든요. 그때. 네. 예. 근데 저희 쪽은 이제 조금 나가면 김정숙이 고향임에도 김정숙이 동상이 있어요. 예. 동상 평양 뭐 어디 막 이런 것처럼 김정숙이 동상 그 주위에는 다 이제
아스팔트거든요. 예. 뒤에는 다 먼지 풀풀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청년동맹 뭐 이런 데서 나와서 단속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나팔바지 입었다가 단속을 걸려서 이제 들어가서 그 단속 걸려서 들어가서 알게 된 그 청년동맹 뭐 조직? 예. 이게 책임자분이랑 어떻게 얘기하면서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그분이랑 이제 종종 이제 만나거나 좀 이랬었는데, 이제 가출을 하고 나니까, 그냥 한창 그때 막 부부차게 놀 때 막 나가고 하니까, 이분한테 얘기해서 지원하자. 네. 근데 사실은 돌격대는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저희 주위에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돌격대라는 데를 나가기 꺼려하고 다 피하는 곳이잖아요. 나가죠. 네, 다들 안 네. 나가려고 하고 거기는 강제노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무보수기 때문에 네, 그런 데를 자진해서 나갔다는 게 그것도 여자가 참 너무 대단해요. 나이도 어렸었고 사회생활 경험도 부족했잖아요. 이제 16살에서 17살 한 3년, 4년 정도 이제 뭐 그냥 딱 한정된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니까 또 청년들이 나간다고 하고, 네, 그러고 그냥 이제 막 일이 너무 그러니까 엄청 힘들다고 나니까 조금 제가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한 1년 정도만 나갔다 오자. 나가면은 막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은 이렇게 막 집에서 온갖 잡생각이 다 나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잊혀지겠지라는 네. 생각에 생각에 이제 또 그 힘든 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야, 그랬구나. 그럼 돌격대 가서 몇 년 계셨어요? 몇 년이 아니죠. 그게 12년 제가 7월 달에 나갔고요. 7월 달에 나갔다가 나갔는데 정작에 갔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돌격대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상황 자체가 아니죠. 이제 일을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해요. 새벽 6시에 네. 일을 시작하고 5시 반에 나와서 6시 반, 7시 이 사이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네. 퇴근하는. 네. 먹을 거는 제대로 줬어요? 먹을 것도 진짜 열악했다는 자체가 그 양강도 쪽에 숙소라고 해야죠. 숙소가 좀 외진 곳에 산 쪽에 있었어요. 산 쪽에 이제 외진 마을 같은 데 있었는데 전기가 없었어요. 네.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오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 맷돌이죠. 엄청 큰 이렇게 맷돌. 네, 맞아요. 맷돌이 있는데 이제 솔직히 전기가 들어오는 데면 기계 같은 게 있잖아요. 옥수수 쌀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옥수수를 엄청 큰 맷돌로 갈아요. 근데 작은 거면은 그나마 이제 좀 이제 작게 나오는데 분자가 작게 나오는데 이게 옥수수가 한 3등분 돼서 나오거든요. 그걸로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밥 해주고, 그러니까 뭐 반찬 같은 것도 솔직히 어디서 뭐 지원해주거나 이런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여름이었어요. 7월, 8월 이때면 여름이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 하루 시간 내가지고 일을 안 하고 하루 이제 몇 명 뽑아서 산에 올라가서 나물 채취를 해요. 나물 채취를 해서 한 며칠 동안 이제 돌아가면서 몇 명씩 계속 보내가지고 나물 채취해서 탱크에다가 그걸 절여서 그걸로 반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돌격대를 네. 모르니까 자진을 해가지고 나갔다는 게 참 안타깝다. 그것도 조금씩 주고 진짜 옥수수 3등분, 3등분이 난 이제 옥수수 밥도 진짜 조금씩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다가 한 15일 버틴 것 같아요. 15일 버티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여기는 사람 있으면 못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켜요, 사람이. 차단봉이 있고. 도망갈까봐 지켜요. 그러니까 그게 돌격대가 아니라 단련대 그쵸. 같은 네. 예, 그런 것이다. 거의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매 회사나 이런 데서 한 명씩 무조건 돌아가면서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가서 얼마를 채워야 된다가 아니고 그냥 나갔다 오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기간이 없고. 네, 그러니까 기간이 있긴 한데 어쨌건 이제 나갔다 오기만 하면은 그게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갔다 온 걸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 도망쳐서 와요. 네, 웬만히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도망쳐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감시하고 단속하고 네.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단봉인데 그나마 이제 좀 지휘관들이 저를 좀 예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건 좀 마음대로 나갔어요. 좀 이제 그 위에 상사분들이 뭐 중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허락하는 이제 강의나 뭐 이런데 뭐 씻으러도 나가야 되고 이러잖아요. 뭐 야채나 같은 거 이런 거를 씻으러 나가는 것도 한 2-3명씩 이렇게 해서 허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나가는 거는 쉽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자. 도망치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거기서 중대장인가 이제 아무튼 거기 이제 초소가 있거든요. 초소라고 예. 해서 네, 경비실처럼 차단봉 이거 경비실이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저 강가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 뭐 씻으러 나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빨래하러 나간다고 해가지고 빨래랑 이제 비늘 세탁 비늘랑 이런 거 챙겨가지고 나갔다 그 자리에 도망간 거예요. 야, 그래도 진짜 너무 선택을 잘한 거예요. 너무 잘 도망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근데 돌격대라는 데를 우리 간혹 그 방송에서도 돌격대에 나왔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냥 그 청년들을 군대 신형 군사복무를 시키죠. 그 다음에 군대를 어떤 사정으로서 못 나간 사람들은 돌격대로 끌려가고 예, 너무 무지하게 아까운 청춘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진짜. 도망을 쳐서 그러니까 그 시골이다 보니까 조금 양강도의 시내 쪽에서 옥수수 국수랑 뭐 이런 거를 팔러 시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 몇 번 강가에 이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오시는 그 옥수수 뭐 국수라든가 이런 걸 장사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해놨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이제 그날 그분들이 오시는 날에 시간 맞춰가지고 나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근데 돌격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인권 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와보니까 사실은 저는 인권이라는 말을 알았는데 특히 맞아요. 여성 인권 어때요? 거기서 있었을 때 그 여성 그 인권 그 사소한 생리대 같은 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 가재천이 주는데 맞아요. 잘 보급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주지는 그것도 보급은 안 해서요. 본인들이 챙겨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갈 때나 이제 그거를 챙겨야 돼요. 본인들이 챙겨서 이제 돌격대로 나오거나 이제 보급을 해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보급을 해주는 그러면 없어요. 월급도 주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그 생리대가 떨어지거나 뭐 그러면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생리대가 그러니까 가재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기 생리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서 쓰죠. 그렇죠. 네, 세탁을 해가지고. 세탁을 했었지. 네, 세탁을 했었어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땐 그랬으니까. 인권이란 자체가 없죠. 이제 제가 일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막 오시다 보니까 이제 아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저보다 한 살인가 언니셨는데 도망가다 잡히신 거예요. 진짜 때리는 자체가 이제 그 공사판이니까 삽이 있을 거잖아요. 삽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나중에 삽자루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네. 이 돌격대에서도 사람을 때려요? 돌격대가 진짜 오히려 군대보다도 폭력이 더 심할 거예요. 아니 군대도 그렇고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가서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맞지. 이런 말을 나는 많이 들었고. 돌격대도 거의 군대랑 똑같다고 생각하죠. 저도 군대는 안 나가봐가지고 솔직히 모르기는 하죠. 근데 듣긴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맞는 거를 봤어요. 삽자리 부러질 때까지. 도망갔다고. 네. 잡혀가지고 잡히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고 말할 데가 그죠, 없고. 네. 전 그런 데서 잘 도망 나왔는데 어쨌든 도망은 성공하셨어요? 네, 도망을 그래서 저는 기차나 이제 이동수단 같은 거를 이용을 안 하고 계획적으로 머리가 좋으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철길로 가는 기차를 말고 이제 양강도 시내 쪽으로 나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 쪽을 한 1시간, 2시간 정도 걸어서 나왔어요. 그분들이랑 아까 그 팔러 오셨던 분들이랑 걸어서 나와서 그분 집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네, 그러고 역전으로 나갔죠. 역으로 나가서 저쪽은 진짜 이렇게 기차가 진짜 없어요.
기차가. 양강도. 네, 양강도 쪽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양강도로 어디 쪽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회령 쪽으로 가는 기차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노숙을 했죠. 역에서 한 2박을 노숙을 했어요. 2박 3일 정도 또, 네, 노숙을 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분이 좀 중년 여성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저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어디 가냐, 뭐 여기 뭐 왜 있냐, 어제도 봤었는데 이러면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지금 집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건네시는 거예요. 혹시 중국 갈 생각은 없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중국 갈 생각은 없었어요. 바로 앞이 이제 중국인데도 그래서 저는 중국 갈 생각 없다고. 그래서 그날 하룻밤 또 새고 다음날 그분이 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자기 집 들어가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밥도 못 먹었죠. 제가 이제 돈 가지고 나온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단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이제 밥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밥을 먹었는데 이미 여자애 한 명이 저보다 한 3살 어린 애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를 이제 계속 설득을 시킨 거죠, 저를. 그냥 지금 몇 명 이렇게 본인 소개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 돈을 벌어가지고 친인척들한테 보내고 이제 그런다 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오고 싶으면은 뭐 이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진짜 힘들고 기차는 없고 하니까 이제 점점 동경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그쪽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보다 이제 어린 동생이랑 저랑 거기서 한 이틀 정도 자고 한 30분 동안 이제 30분 정도 쭉 걸어 내려가서 밤에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가자면 전 15살 때부터 제가 막 중국을 가겠다고 한 케이스인데 이제 2012년 그때쯤인가요? 그때쯤이면은 이미 중국이랑 이렇게 알아가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왜? 생각은 저는 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이런 생각을 해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공포심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왜 공포가 있었어요? 가다가 잡히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도 어쨌든 50대 그쯤 된 아주머니를 역에서 만나가지고 그죠. 어떻게 잘 설득을 당해서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냥 넘어보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돈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돈을 줬어요? 아마 이제 이분은 직접적인 브로커는 아니시고 이제 섭외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냥 이제 여기나 이런 데 다니면서 사람을 모아서 그러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줬어요. 이거 한국이 아니고 그쪽에서. 중국 말고 가기 전에. 가기 전에. 네,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중국 브로커랑 이제 연락을 하는 사람인 거죠. 핸드폰 가지고. 그래서 밤에 아마 이분이 아는 사람이 교대 시간이 돼서 거기 그냥 이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이랑 전화를 하니까 배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배 타고 왔어요? 네, 배 타고 넘었어요. 배 타고 두만강 넘었어요? 네. 어머야. 작은 배? 그 나름대로 두만강에서 배 타고 나룻배 같은. 그러니까요. 두만강에서 배 타고 넘어온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은 죽고 살기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뛰고 겨울에 여름에 막 그렇게 넘어왔었는데 정말 헤엄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좀 쉽게 두만강은 걷는 편이네요. 좀 중국이 오는 거는 좀 중국 쪽으로 가는 거는 좀 쉽게 넘었어요. 저는 배 타고 넘어가서 그냥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마 돈을 드리겠죠? 이제 그렇죠. 북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알기로는 제 몸값이 1,200원? 그러면은 1,200원 그분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커한테 넘겨서 인신매매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구나. 그러면 중국에서 시집을 가셨어요? 시집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저희를 데려가셨잖아요. 데려가서 뭐 옷 자체를 다 바꿔 입히시더라고요. 네.
하룻밤 자고 그리고 도망을 쳤죠. 어떻게 도망을 쳤어요? 하룻밤이 아니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단동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참 왜 몇 도망을 쳤어요? 몇 시간 동안 진짜 이제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집안에서만 있을 때? 일을 했어요. 어. 집안에서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시장만 보러 나가고 야채 사러나 이제 뭐 먹을 거 사러거나 뭐 집에서 청소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오신 분이 같이 왔던 여자애는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하룻밤 자고 헤어졌고 그러고 다른 데로 갔구나. 네 아마 좀 저보다 예쁘고 예쁘고 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딴 데 가고 그러면 내가 인신매매를 당한다는 걸 눈치를 채고 도망가신 거구나. 아마 근데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하기보다는 먼저 저희를 넘기고 나서 바로 돈을 받는 것 같았어요. 네. 그건 그러니까 눈치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이제 뭐 가서 시집을 가는지 뭐를 하는지는 일단 몰랐는데 저는 잠깐 이 조선족 분이시니까 잠깐씩 이제 거기에 하루 이틀씩 이렇게 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또 나이가 거의 저희 엄마뻘 되시는 언니도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 언니랑도 이제 며칠 지내다가 그러니까 좀 다 있다가 다 도망을 쳐요. 뭐 어떻게 해서든 다 집 문을 잠그고 막 이러는데 이제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건이랑 휴대폰을 그러니까 조그만 휴대폰을 줘요. 폴더폰이라고 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그러니까 주인이 없을 때 집에 뭔 일 있거나 하면 이제 비상으로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을 이제 주거든요. 하다가 건이도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 거잖아요. 그러다 그 언니가 먼저 이제 가셔가지고 한국에 가셨어요. 한국에 먼저 가시고 어떻게 연락이 된 거죠. 언니랑.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올 수 있게 이제 브로커를 그분이 해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어땠어요? 그분이 한국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이제 한국으로 오라라고 했을 때 한국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네, 한국은 알았어요. 왜냐면 주인집 그 언니가 언니가 아니고 그냥 엄마라고 했었는데 그분이 한국 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장사를 한국 쪽으로 그러고 이제 그 남편분도 한국에서 한 5년 동안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건설 쪽에서 노가다를 많이 뛰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때 자체도 계속 이제 한국을 자주 다니시면서 장사도 하시고 하시던 분이라 한국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분이 가시고 이제 영미야 한국으로 와라고 해서 이제 선을 놔준 거잖아요. 맞아. 그때 선뜻 이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집안에만 있는 게 이제 너무 지겨웠으니까. 그렇지. 제 본인만의 삶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만 이제 집주인 얘기로는 한 5년 정도만 이제 좀 기다려라. 중국 그거를 여기로 말하면 민증 같은 거 해주겠다라고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왔어요. 전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어디로 통해서 넘어오셨어요? 넘어올 때도 조금 이제 막 이제 도망쳐서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는 못 나왔잖아요. 한 500원, 300원, 500원 이 정도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일단 택시 타고 이제 뭐 어디 위치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큰 데 있는데 거기로 가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서 그러니까 한국 브로커랑 중국 브로커랑 아마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국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와요. 저를 데리러 와서 하룻밤 거기 위에 청도에서인가 하룻밤 잤어요. 하룻밤 자고 그냥 보내요. 그 사람이 또 이제 어디까지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희를 버스를 그냥 태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버스 기사들이랑도 이제 그걸 하나 봐요. 또 돈을 또 주고 또 이렇게 기사님 보고 그냥 어디까지 이제 내려줘라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태워서 한 버스 타고 1박 2일을 갔던 것 같아요. 침대 버스였어요. 맞아요. 네. 커요. 맞아요. 침대 버스였어가지고 누워서 버스 안에 침대가 있어서 누워서 이제 올 수 있는 2층 침대. 맞아요. 네.
그 버스를 그렇게 타고 어디에서 내려주면은 그때 또 이제 봉고차 타고 이제 또 그쪽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라오스? 저는 라오스는 안 오고 태국, 라오스 맞아요. 이렇게 태국 쪽으로 왔어요. 저는. 태국으로 3국으로 걸쳐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그죠. 네. 왔죠. 네. 참, 이제 북한에서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있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쫓기고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항상 불안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맞아요. 도망을 쳐서 또 다른 뭔가가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또 이제 있다가 또 도망을 치고 이런 거 쭉 그쵸. 도망을 치면서 불안하게 계속 도망을 다녔죠. 네. 한국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북한, 중국에서 맞아요. 항상 도망을 치면서 이제 버스가 없는 강제로 그냥 일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국에 도착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가는 것이 국정원인데 맞아요. 아무래도 좀 국정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안기부라고 해가지고 어땠어요? 저는 그런 개념을 몰랐어요. 그래요? 네. 아주 순수했구나. 뭐 국정원 막 이런 그런 개념 자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와서 이제 오고 나서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바꿔주잖아요. 옷을 다 국정원에서. 주시고. 네. 그래서 공짜로 이제 옷을 다 주시니까 그치. 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받고 뭐 이러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간첩들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구나.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국정원이 안기부라는 것도 모르고 일단은 그 조사받는 중에 여기가 간첩을 걸러내는 데다. 네, 맞아요. 조사 중에 알았어요. 어땠어요? 그 조사받을 때 느낌이? 그냥 조사를 하시는 분이 되게 편하게 해주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편하게 해서 그런지 딱히 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간혹 하다가 이제 뭐 누구 독방이 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독방이 안 갔어요? 저희 때는 독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핵이 있거나 어떤 전염병, 옮길 수 있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독방을 가고. 우리는 그러면 조사가 가도 뭐 바뀌니까 저희는 이제 조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는 독방에서 이제 또 다 사람마다 다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 때는 한 방에 4명, 5명 정도씩 살았어요. 우리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독방에는 안 갔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 조사를 할 수 하는 이제 차례가 되면은 그냥 가서 조사받고 들어오고 이게 시기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사히 이제 국정원에서 도착하고 제일 좋았던 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진짜 막 엄청 감사하죠. 아무래도 아니 이거를 다 공짜로 준다고? 그렇지. 옷도 다 주고 그리고 옷도 이제 시기별로 저희는 10월달에 왔었거든요. 10월달에 왔을 때 그때 계절마다 이제 옷도 다 바꿔서 다 주고 이제 처음에 딱 나와서 좋았던 거는 집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단은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 네. 딱 나오니까 나라에서 임대 아파트를 주니까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내 집이 있다는 자체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몰라서 어렵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부분에서 뭔가 어려웠던 부분은 없는데. 그렇지. 아니 네.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돌격대에서도 도망치고 그랬는데 뭐 네.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요? 뭐 휴대폰이나 그리고 진짜 어려웠던 건 없었고 그냥 신기한 게 많았어요. 저는. 어려운 것보다 네. 한국이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냥 딱 봐서 그냥 다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일단은 전화기 자체를 이제 접하지 못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네. 전화기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화기를 접하지 네. 못했었죠. 스마트폰이라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통화가 된다고. 다른 사람이랑 통화가 된다고? 이것도 신기하고 이제 인터넷도 없잖아요, 북한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에서 영화도 보고 모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런 것 신기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 영미 씨는 다 신기했던 거죠. 네,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어요. 일을 접하기는 많이 접했어요. 회사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생산직 회사도 다녀보고 편의점 알바도 많이 해보고 식당 알바도 해보고 물류센터 물류센터. 알바도 해보고 해보고 좀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많이 해봤어요. 거기서 제일 어려웠던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일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건 물류센터였어요. 물류센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일적으로 힘들었던 건 물류센터였고, 그러고 이제 사람과 이거는 회사 한 2년 다녔거든요. 생산직을 휴대폰 필름 생산하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상사분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2년 다니다가 이제 그만뒀었거든요. 그래도 2년 오래 다니셨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북한 사람만 뭐 사람하고 이게 트러블이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트러블이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죠. 저는 여기 한국 와서 6년 동안 그런 시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되게 밝아. 엄청 힘들게 탈북한 얘기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를 해. 기본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긍정적이죠. 쓸데없이 긍정적이어서 솔직히 속은 진짜 그런데 그렇지. 그냥 성격이 그렇고 또 그렇지.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막 너무 지금만큼 밝았던 거는 아니고 이제 너무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도 뭐 똑같으시겠지만은 아예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랑 아니면은 다 똑같긴 하겠지만은 힘든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그냥 딱 혼자니까 아무도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오직 그냥 혼자 해야 되잖아요. 이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리드를 해주거나 그죠, 이런 분이 없으니까 혼자서는 그렇지 많이 힘들어요. 힘든 일들 겪다가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내려갈 데는 없겠다라고 할 때까지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 봤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근데 사람이 신기하게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또 이제 살아갈 수 있게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겪다 보니까 힘든 일이 부딪혔다가도 그냥 어차피 이거는 또 그때 가서는 또 뭔가 생기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처음에 저는 너무 이제 좀 계속 울적하고 중국에 이제 있었을 때 같이 있었다는 그분도 처음에 저도 이제 말이 조금 말끝을 후려가지고 말도 정확하게 이제 제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 못 듣겠다고 했어요. 되게 목소리도 낮고 자존감도 낮아서 목소리도 낮고 말끝을 이제 흐리는 거예요. 아니 살아온 환경이 그렇고 맞아요. 맨날 도망자처럼 살아왔는데 조용조용하라고. 그렇지. 그래서 말끝을 이제 후려서 상대방이 잘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말 알아 못 듣거나 이랬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좀 그걸 많이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많이 고쳐지고 좀 많이 밝아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말이 전달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말끝을 조금 내려가면은 사람이 이제 못 알아듣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톤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환경이 확실히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얘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북한에서 우리가 먹는 것도 뭐 없이 먹고 막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돌격대도 나가고 뭐 도망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나 제일 좋아하게 된 음식이 있을까요? 입맛이 바뀌었어요. 제가 식성이 바뀐 게 고향에 있을 때는 육류 쪽을 좋아했어요. 육류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근데 고향에서 이제 육류였는데 여기 와서 지금 제가 해물로 바뀌었거든요. 해물.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곳도 네. 뭐 원래 자체 해령 쪽은 해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육지가 아니지만 해산, 양강도, 그 다음에 뭐 무산, 해령, 온성 이런 맞아요. 쪽에는 해물이 굉장히 귀하더라고. 맞아요. 과일도 귀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무조건 딱 바다 마을처럼 아니라면은 북한은 더 힘든 게 전기가 없잖아요. 냉동하기, 그렇지. 냉동이나 막 그리고 여기처럼 막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뭐 생선 사는 게 막 움직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껏 먹어도 절인 엄청 거. 짜게, 절인 엄청 짜게 거. 절인 거를 그러니까 맞아요. 한국 와서 이제 식성이 바뀐 게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는 꽃게? 꽃게. 네. 어. 제가 소산에 살아가지고 서산 꽃게가 유명하거든요. 소산. 꽃게를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음. 꽃게를 먹고 점점 이제 계속 해물탕 먹고 그러고 이제 회 해물찜 먹고 먹고. 회를 못 먹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회를 지금은 회 킬러. 회 킬러입니다. 네.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꽃게를 먹어는 봤죠? 못 먹어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꽃게 못 작은 드셔보셨어요? 여기서 하는 그 꽃게, 뭐 작은 게튀김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바다 주변이랑 조그만 거. 가면은 그런 것들을 게딱지라고 하나요? 그래요? 게딱지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짜게 절여서 작은 것들을 이제 짜게 절여가지고 하는 그거를 뭐지 꽃게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각류를 못 먹어봤어요 전혀. 조개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갑각류는 못 먹었어요. 조개도 못 드셔보셨어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못 먹어본 거를 여기서 먹어보니까 게도 그렇고 조개도 그렇고 갑각류 쪽으로 되게 신기하면서 지금 그쪽을 더 좋아하시게 됐구나. 지금은 육류를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었어요. 육류보다 해물을. 네. 나중에 해물로 해가지고 해물찜이든 해물탕이든 해물로 해가지고 맛있는 거 꼭 사드릴게요. 해물은 언제든지. 저는. 그럼 지금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알바 배달만 하는 족발집? 그래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식당에서? 네, 식당에서. 어때요? 일이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뭐 일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뭐 전문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돈 벌려고 알바를 하는 거라서 사람이 일단 좋아요. 그렇죠. 사장님이 좋으시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좋고. 네, 너무 가족분들처럼 김치도 이제 식당 하시는 사장님이시니까 요리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김치도 담궈서 이제 주시고. 네, 그래서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제가 출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가족같이 이제 대해주셔가지고 사람이 일단 좋아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어때요? 지금까지 쭉 뭐 북한, 중국, 한국에서 살았는데 물론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예전에 어려웠던 거 다 포함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삶은 만족해요. 본인이 스스로. 그죠? 네, 그냥 뭐 매우 만족은 아니고 만족을 해요. 일단은. 그러고 매우 만족까지는 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제 기준인 거죠. 그놈의 돈이 문제구나. 그렇죠. 제 기준에서 이제 돈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렇죠. 가면은 돈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그렇지, 맞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엔 돈이기는 해요. 그러면 앞으로 아까 좀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꿈이나 내가 도전하고 싶은 다른 것이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게 도전이나 제가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제가 그건지 어릴 때 공부를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공부에 한이 있어요. 공부에 한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저는. 나이도 어리니까 뭐 우리나라에 배우는 거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거든요. 맞아요. 제가 여기 오게 이제 브로커 소개해 주셨던 분 언니도 여기 올 때 당시에 40대 중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사 같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세요. 40대 중반에 오셨음에도 지금 50살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공부에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솔직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공부할 계획이 있어요. 공부를 하고 조금 싶어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고 네. 싶다. 공부를 하면은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사회복지사도 있고 강사 쪽으로 나가려면은 또 그쪽에서 또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니면 뭐 다른 분야로도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나간다거나. 공부를 해서 전문적으로 나갈 생각은 없어요. 음. 내가 뭔가 전문적으로 나가려고 공부를 제가 이제 살면서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혼자 보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네, 이제 공부는 제가 그냥 제 만족, 본인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사업? 사업하면서 공부 제가 사업. 하고 싶은 사업을 또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네, 어떤 사업을 하고 공부는 싶으세요? 취미로 하고 싶은 전문적으로 제가 전문적인 직업을 찾으려고 공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못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배우는 정도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한 번 거구나.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해보고 싶은 거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야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그래도 너무 이제 돈 벌고 집 들어가고 돈 벌고 이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삶이 너무 무료해지고 맞아요. 삶이 그래서 팍팍해지고 이제 본인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씩 해가면 그래도 이제 좀씩 이제 그런 것들 성취감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돈은 벌어야 되니까 자그마하게 사업을 그냥 하고 싶어요. 사업을 만약 한다면 자영업을 네. 한다면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도 계속 바뀌는데 그렇지, 처음에 편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편의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편의점도 좀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편의점 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추천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그래도 회사 생활보다는 낫다, 많이 번다라고 하시긴 하는데 저 많이 해보니까 그만큼 많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일도 너무 많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호프집? 호프집. 그러면 돈이 안 들고 재료 관리가 좀 쉬운 쪽이 술집이더라고요. 예. 냉동. 우리 이제 전영미 있잖아요. 씨가 언제나 호프집을 오픈하면은 저희가 꼭 취재를 가겠습니다. 예. 가면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면서 또 얘기 들어주고 서로 그런 좋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성심껏 또 되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